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음수사원이라고, 우리가 어디에서 물을 마실 때는 그 근원을 생각하고 그 샘물을 판 사람이 누구고 여기다 표주박을 놓아준 사람이 누군지 그 고마움을 알면서 마시자. 그게 이제 음수사원, 굴정지인. 음수사원이 물을 마실 때는 그 근원을 생각하고 굴정지인, 그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을 하자. 그게 어떻게 보면 문명을 발전시킨 원동력이에요. 그래야 어떤 그 세상을 위해서 고마운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 고마움을 알고 그걸 기리고 하면서 사람들이 나도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걸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잘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은 미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공항을 따서 붙이기도 하고 도시 이름도 따서 붙이고 거리 이름도 따서 붙이고 이 다리 이름에도 붙이고 꼭 유명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로 일반 병사랄지 일반 평범한 시민들도 미국을 위해서 정말로 이 뜻있고 의미 있는 일을 했다면 그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 거기를 기려요. 가장 감명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미군 용산기지에 가니까 장교들이 이용하는 식당이 있어요. 근데 그 식당 이름을 6.25 때 전사한 미군 일반 병사 이름을 따서 지었더라고. 그리고 그 입구에 그 사연을 새겨놨어요. 미국은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서 갖게 하려면은 미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이룩하는 데 기여한 사람들을 기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국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는 한민족인가 한국, 나는 독일민족인가 독일, 나는 영국민족이 영국이 아니라 미국이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게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게 바로 미국의 원동력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수립이 됐고 어떤 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를 이루어가지고 똑같이 북한하고 같은 민족이에요. 한민족이에요. 근데 70여 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때요? 북한 가서 살고 싶다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면 과연 몇 명이나 손들지. 그리고 북한에서 가서 나 북한에서 살기 싫고 자유롭게 나라를 선택하겠다고 그러면은 과연 북한에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그 노동당원들을 빼놓고 과연 몇 명이나 될지. 그러면 똑같은 민족이 왜 북한같이 돼버렸고 왜 우리 대한민국처럼 됐느냐. 그 이 대한민국을 수립하는데 기여한 분들이 누구냐.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이처럼 부강하게 세계의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는데 어떤 에너지가 기여를 했는지 나는 그게 대한민국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 호남 출신인 전북 고창의 인천 김성 선생하고 담양의 고아 송진우 선생이라고 했던 거. 이분들이 정말로 피땀을 흘려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오면은 국힘당 쪽의 분들은 이승만, 박정희 타령만 해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만 얘기를 해요. 근데 일제하에서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은 70%가 사회주의를 하자는 남한 사람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70%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남로당의 박헌영, 그다음에 여운형, 사회주의 하자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승만 박사는 1912년도에 미국에 가가지고 1945년 10월 16일 날 귀국했어요. 33년 만에 귀국을 했어요. 그 양반이 또 미국에서 올 때 무슨 돈을 많이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미 국무부에서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메가더 장군한테 뺏어가지고 그냥 메가더 장군 편의로 군용기 편으로 여의도 그 당시 비행장에 내려서 가방 하나 들고 왔어요. 이 양반이 무슨 세력이 있습니까? 무슨 세력이 이 돈이 있습니까? 세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나라를 세우려면은 그 사회주의를 하자는 그분들, 공산주의를 하자는 그 많은 세력들을 이겨내고 나라를 세우려면은 무슨 회사도 아니고 이 나라를 세우려면은 그게 가능했겠어요? 그러면 백범,
김구 선생은 어찌냐? 1919년도에 상해에 가가지고 1945년 이승만 박사보다 더 늦게 들어왔어요. 그것도 상해 임시정부를 인정받아서 미군으로부터 인정받아 들어온 게 아니고 전부 다 임시정부를 인정을 안 해줬어요. 미군 측이. 그 당시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미군이에요. 그때 우리 정부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미군이 당신들은 개인 자격으로 입국을 하고 그래갖고 개인 자격으로 입국했어요. 그 양반들이 무슨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왔습니까? 조직을 데리고 왔습니까? 이 양반들이 무슨 힘을 가지고 국내에서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 놓고 민심을 장악하고 있는 박근영이랄지 여운형 이런 사람들의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자. 그리고 북한은 이미 소련군이 진주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946년 2월 8일 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세워가지고 화폐개혁도 해불고 군대도 만들고 토지개혁도 하고 실질적인 정부를 수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남한만 이제 사회주의 잡으면은 남북한이 전부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물론 소련이 지배하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됐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공산화가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냐? 바로 인천 김성수 선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승만 박사나 백범 선생은 독립을 한다고 백범 선생은 중국으로 갔고 이승만 박사는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전부 다 애국에 가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이런 독립지사들의 소식을 누가 알립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전부 일본말만 가르치고 한글 못 가르치고 우리 역사를 모르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라나는 세대들이 일본 사람들이 한민족은 백제시대 때부터 임나 일본부 일본 지배를 받았다 뭐 이런 식의 교육만 받고 그래 가서 이 한민족은 일본의 한 부분이 되는 게 맞다. 그 일본말을 가르치고 그런 모든 역사랄지 이런 것을 일본 사람들 마음대로 하게 놔뒀을 때 과연 어떤 한민족으로서의 국가 정체성이랄지 이런 게 생기겠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산업을 일본 사람들이 다 지배를 하고 한국 사람들은 그냥 농사나 짓고 살아라. 상업, 공업 이런 것은 가서 너희들이 할 게 아니다. 그건 일본 사람들이 알아서 거기 생산해서 줄 테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그냥 월급쟁이나 하든지 그냥 제일로 밑바닥 일이나 해라. 그리고 농사나 지라. 저 어촌에 가서 고기나 잡아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학교도 너희들은 고등교육 받을 필요 없다. 초등학교나 다녀서 가락가나 그것도 뭐 한글도 아니고 이런 거나 배우고 너희들은 과학이나 기술이나 고급 인문학 이런 거 배울 필요 없다. 역사도 배울 필요 없다. 했을 때 과연 우리 한민족은 정체성도 없어지고 정말로 무슨 미개한 그런 민족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내에 남아서 어떻게든지 우리 민족을 계몽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산업을 일으켜야 그래야만이 언젠가 나라를 찾을 수 있다. 이걸 한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인천 김성수예요. 인천 선생은 1891년 10월 11일 날 전북 고창에서 큰 부자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후에 형이 3명이 먼저 태어난다 어렸을 때 죽고 이제 실질적으로 큰아들 역할을 했는데 인천 선생의 친아버지는 김경중 선생이에요. 김경중 선생의 형님이 있어요. 김기중 선생이라고. 이 양반은 이제 아들이 없어. 그래서 3살 때 양자를 갔어요. 근데 김기중 선생하고 김경중 선생이 아주 우애가 돈독한 형제간이어가지고 그 집으로 양자를 갔는데 그 김기중 선생이나 김경중 선생이 다 같은 한 집에 살았어요. 지금 고창에 가보면 그 생가가 있어요. 인천 선생은 그 만석군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가서 외가가 창평, 여기 담양 창평고시예요. 장흥고시들. 그 다음에 1903년에 1891년생인데 1903년에 창평고시한테 장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외가도 창평고시고 처가도 창평고시예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창평에도 많이 와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장가 든 다음에는 창평의 고정주 선생이라고 당시에 중앙도서관장, 지금으로 말하면 중앙도서관장 그 벼슬을 하시다가 나라가 기울어지니까 그걸 내려놓고
상평으로 내려가지고 1906년도에 영학숙이란 살이 바뀌어. 자기가 돈 들여가지고 살이 바뀌었어요. 고정주 선생하고 그 동생인 고아주 선생은 만석군이었어요. 만석군. 이 양반들은 어떤 집안이냐? 임진왜란 잘 알죠? 우리 고경명 선생 알아요? 고경명 장군? 고경명 장군은 삼부자가 임진왜란 때 순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삼부자 아주 조정에서부터 우리 호남에서 거의 유일하게 1589년 정열협남 때문에 기축옥사가 일어나면서 호남의 선비들이 다 씨가 말라버렸어요. 역적한 지역이다. 그래서 그 뒤로 호남 출신들하고 또 평안도 출신들은 중앙조정에 씨가 말랐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출신으로서 거의 드물게 조정에서 인정해가지고 추앙한 분이 누구냐? 고경명 장군 후손들이에요. 왜? 거기는 삼부자가 임진왜란 때 순재를 했다. 고경명 장군, 그 다음에 큰아들 고종우 장군, 그 다음에 둘째 아들 고인우 장군, 이분들이 고경명 장군하고 고인우 이 둘째 아들은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금산전투에 참여를 했다가 거기서 두 분이 전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큰아들 고종우 선생은 그 다음에 진주성 전투에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정말로 드물게 거의 뭐 그런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세 분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래서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이 양무호남 시무국가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이런 게 처음부터 그런 연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정에서 그 고경명 장군 후손들을 이렇게 많이 쉽게 말하면은 기이고 봐줬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좀 이렇게 일으켜졌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이제 아주 그래서 고정주 고아주 선생 때는 거의 만석군의 큰 부를 읽었고 또 그 집안 중에 고광순 장군이라고 있어요. 이 양반은 고정주 선생보다 학렬이 하나 낮은데 그 양반은 의병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양반들의 생각이 달랐어요. 고광순 장군은 우리가 무력으로 일본을 물리쳐야 된다 해가지고 의병 활동을 했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1907년도 호남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의병장이 돼가지고 구례 거기서 일본군 그 당시는 강군이 일본군하고 같은 편이었으니까 일본군 거기 강군 연합군 그 전투하다가 거기서 전사를 했어요. 근데 고정주 선생은 기관총과 대포를 가진 일본군하고 우리 화승총 가진 화승총, 죽창 이런 거 가진 우리 의병이 싸워봐야 개죽음이다. 우리가 계몽을 하고 교육을 해가지고 우리도 힘을 길러야 된다 해가지고 영학숙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고정주 선생이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일본의 사례를 보고 그런 일본도 1853년도에 미국에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 몇 척에 포 몇 상 쏘니까 절치면은 거기서 태양을 흘러다가 포 몇 방에 깨갱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근대화의 힘, 과학의 힘을 거기서 이제 일본이 깨달아가지고 개화를 하고 근대화를, 그게 이제 명치유신이잖아요. 근데 명치유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지역이 어디냐? 일본의 그 당시에 조슈, 그 다음에 사스마, 그 당시에 조슈가 지금의 야마구치 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스마 현이 지금의 가고시마 현이에요. 조슈하고 사스마가 합쳐서 사초동맹, 사스마, 조슈, 사초동맹을 해가지고 명치유신, 막부를 타도하고 명치유신을 성공을 시켜가지고 일본 개국과 근대화를 이끈 거예요. 근데 사스마, 그 당시 가고시마, 거기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한 데는 어디냐? 야마구치, 야마구치. 지금의 조슈. 그래서 조슈 출신의 아마 일본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눈여겨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정말로 위대한 영웅으로 기르는 사람이 누구냐?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요시다 쇼인이 미국의 힘 이걸 하면서 우리도 근대화를 이끌자. 그러려면 교육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야마구치현에다가 쇼카 손죽구 한자로 오면 송하 그 소나무 송자에다 아래하 그다음에 촌 마을촌에 쑥 글방쑥 해가지고 송하촌숙 한자로는 일본 말로는 쇼카 손죽구 인터넷에서 송하촌숙 쳐보면 다 나와요. 요시다 쇼인 쳐보면 다 나와요. 송하촌숙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일본 근대화를 이끈 인재들을 길러냈어요. 그게 조슈 파이브라고 그래가지고 조슈 어걸이라고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영국에 유학 가고 해가지고 근대 과학, 학문을 접해가지고 그걸 와가지고 일본의 공업, 과학, 정치, 애교 모든 걸 다 이끌었어요. 이토 히로부미도 그때 영국에 가서 근대 이 문명의 힘을 느끼고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총리도 되고 일본 근대화를 그 사람들이 이끈 거예요. 우리 고종주 선생이 그걸 봤어요. 일본이 우리가 깔보던 일본이 저렇게 막강한 나라가 된 것은 교육의 힘이었다. 그럼 우리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나라가 기울어가고 나라를 지금 사실상 잃어버렸는데 을사늑약으로 사실상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이걸 찾으려면은 교육의 힘을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고 우리가 힘을 기르는 방법밖에 없다 해가지고 1906년도에 영학숙을 세우고 영학숙 다음에 창흥우숙 그 당시에 그 객사 용주관 자리에 지금 창평 거기다가 그걸 창흥우숙을 세웠어요. 지금 창평초등학교 가보면은 그런 역사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아는 우리 호남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본 근대화를 이끈 것은 요시다 쇼인의 송하촌숙이었고 한국의 근대화를 이끈 것은 영학숙 창흥우숙이었어요. 여기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고종주 선생의 사이였던 인천 김성수 선생, 그 다음에 담양 출신의 고아 송진우 선생, 그 다음에 순창 출신의 가인 김병로 선생, 이 양반은 초대 대법원장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처음으로 근대 학문을 배웠어요. 영학숙이 영어를 가르쳐주는 그 전까지만 맨날 논어, 맹자, 공자활, 맹자활 이런 것만 했는데 고종주 선생이 보니까 자기도 논어, 맹자만 하다가 과거 시험도 합격해서 보니까 이것은 세계 열강들이 거기에 안 맞아요. 근데 그걸 하려면 영어를 해야 돼. 이 세계 역사를 봐야 돼. 지리를 배워야 돼. 과학을 배워야 돼. 그래서 영학숙에서는 그런 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거기 학생이 몇 명 안 됐어.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영학숙을 확대해서 만든 게 창흥우숙이에요. 창흥우숙 출신이 우리나라의 쟁쟁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끈 분 쟁쟁한 분들이 거기에 쫙 다 있어요. 그래서 고아 송진우 선생하고 인천 김성수 선생은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제대로 된 공부를 좀 하자 해가지고 1908년도에 부모들 모르게 군산을 통해 가지고 일본을 갔어요. 그래갖고 일본에 가가지고 거기서 세이고쿠 거기서 이제 일본말 좀 배우고 그 다음에 긴조중학교 금성중학교라고 거기서 이제 중학교 5학년으로 이제 편입을 해갖고 거기서 공부한 다음에 인천 선생하고 고아 선생이 제일 처음에 이제 와세다 대학을 들어갔어요. 지금의 우리나라 고려대학 비슷하게 일본에 이제 관립대학, 국립대학은 동경제국대학이랄 이런 게 있고 사립대학은이라고는 이제 오쿠마 시게노부라는 일본 총리, 일본에 아주 존경받는 그 학교를 세운 두 양반이 있어요. 한 양반은 후쿠자와 유키치, 경흥우숙, 그래서 지금 게이오 대학을 세운 후쿠자와 유키치가 있고 또 한 양반은 와세다 대학을 세운 오쿠마 시게노부라 이 두 양반이 일본의 사립학교, 양대 사립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인천 선생하고 고아 선생이 가서 일본에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와세다 대학을 들었어요. 근데 1910년 한일 병합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보니까 고아 송진우 선생이 나라가 망한 마당에 여기서 공부해야 되냐 그냥 이제 기우해버리고 인천 선생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 남아서 나중에 이제 고아 선생도 다시 와가지고 메이지대학인가 명치대학인가로 거기 법과로 이렇게 갔는데 어떻든 간에 그렇게 유학을 하고 와가지고 인천 선생이 1914년도에 와세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와요.
1891년생이니까 23살 와서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23살짜리가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학교 이름을 우리 백두산에 이름을 해가지고 백산학교. 백두산 학교는 당연히 일제가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백두산에 백자를 따갖고 백산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총독부에 학교 신청을 했어요. 총독부에 해줬겠어요? 당연히 안 해주지. 근데 마침 그 당시에 중앙고보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이게 돈 내겠다는 사람들이 원래 기호학회라는 학회에서 중앙학교를 만들었어요. 서울에 기호 지방에 그 돈 좀 있는 귀족 무슨 지주들 이런 사람들이 그걸 경화사족들이라는데 그게 제일 처음에 돈 내가지고 학교를 세웠는데 일제가 가서 시작이 되면서 일제가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자기들도 보니까 무슨 돈만 들어가고 별로 돈을 안 내. 그러니까 중앙학교가 이제 돈이 안 들어오니까 학교가 폐교되게 생겼어. 그래서 중앙학교 측에서 인천 선생이 학교를 세우려다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인천 선생한테 중앙학교를 인수를 해라. 그래가지고 인천 선생이 어차피 총독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니까 중앙학교를 인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중학교를 인수하려고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학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네 뜻이 장하다 이렇게 해줬겠어요? 가서 네가 지금 그 학교 돈만 들어가는 학교 그걸 해가지고 네가 과연 이제 23살짜리가 안 된다. 특히 친아버지 그래도 백부 이제 양아버지 이제 고족상으로는 이제 아버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양아버지인 김기중 선생은 그래도 좀 뜻을 이해를 하는데 친아버지인 이 김경중 선생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갖고 안 들어줬어요. 인천 선생이 단식 투쟁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딱 닫아 굴고 밥을 안 먹어.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밥을 해도 막 난리가 났어 집안에서. 저러다가 정말로 죽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달래가지고 그러면 지원해 줄 테니까 단식 풀어라. 그래가지고 중앙학교 인수 자금을 이제 부모로부터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독부에 이제 인수 계획서를 딱 냈는데 그 당시 학무국장이 세키야라는 학무국장인데 학교 그걸 인수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만 우리 민족도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일본 제국이 다 잘 시키고 있는데 뭔 그냥 우리도 일본 사람 못지않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냥 쫑커를 엄청 줘불고 안 돼. 빠꾸 놔버렸어요. 당연히 안 해주지. 인천 선생이 여기서 구를 사람이 아니야. 인천 선생이 와세다 대학을 나왔잖아요. 마침 와세다 대학의 은사들이 한국에 왔어. 대학 교수. 거기에 대학 교수들은 총독부에 그 세키야 학무국장이랄지는 또 다 알아요. 옛날 이제 또 배우고 이렇게 해서 그 백으로 해가지고 그거 해주라 해가지고 겨우 중앙학교 인수 허락을 받아가지고 세운 학교가 중앙학교. 지금의 중앙중고등학교예요. 중앙중고등학교에서 우리 3.1운동 숙직실에서 3.1운동이 기획이 됐어요. 우리 인천, 고아, 송진을 중심으로 우리 호남의 선각자들이 어떻게 국내 항일투쟁을 했고 해방 후에 어떻게 공산주의와 싸워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수립을 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된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이승만 독재와 싸워가지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했는지를 내가 시리즈로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수립이 되고 어떤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수립이 돼가지고 정말로 식민지를 겪고 분단을 겪고 전쟁을 겪은 이렇게 세계 10대 그리고 작년에는 이미 일본을 1인당 GDP에서 추월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나라가 우뚝 설 수 있게 됐는지 이런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역사를 좀 얘기하려다 보니까 뭐 시작도 제대로 하기 전에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시리즈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가 어디냐? 3.1운동이었어요. 그 3.1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기획이 됐는지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음 편에 얘기하고, 또 그게 끝나면은 일제하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국내에서 실력 양성 독립운동을 하고, 또 해방 후에는 어떻게 공산주의와 싸워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수립을 했는지, 또 대한민국이 수립된 데에는 어떻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분들이 분투를 했는지, 그런 시리즈로 내가 좀 한국 근현대사, 내가 역사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내가 우리 근현대사의 정말로 최고의 그런 역사 학자들하고 교류를 해요. 그리고 내가 책도 많이 자료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고 오늘 있기까지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좀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